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아이폰 12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하루 정도 지났는데 발표 첫날은 뭐 제품도 많고 이번에 또 발표 내용도 좀 많아서 좀 되짚어보느라고 자세히 이야기를 못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조금 몇 가지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아이폰 12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를 좀 먼저 정리해보자면은 이 네 가지 신제품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를지에 대한 기준을 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그리고 환경, 어댑터, 이어폰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가장 큰 의미는 전 제품을 가르는 기준이 조금 바뀌었고 그게 굉장히 좀 명확해졌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소재는 좀 별개로 하고요. 뭐 꼭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프로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거는 프로에 대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들 케이스 씌워서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뭐 우선순위를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져야 될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크기 그리고 카메라입니다. 자, 라인업을 좀 먼저 보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은 모두 네 가지죠. 아이폰 12,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렇게 네 가지죠. 자, 기준이 되는 거는 역시 아이폰 12입니다. 이거는 6.1인치고요. 카메라가 두 개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서 나는 조금 사진을 더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12 프로로 가면 됩니다. 아주 명확해졌어요. 아이폰 12 프로의 화면이 6.1인치로 커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전에 아이폰 11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 6.1인치를 썼던 거는 아이폰 10R이었었는데 이 6.1인치인데 사이즈는 딱 좋았거든요. 그리고 보여지는 화면의 밀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10, 뭐 10S 그리고 11까지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아요. 그 5.8인치죠. 이게 그냥 화면이 작은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화면을 채우는 정보의 밀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웹사이트 이런 거를 본다고 해도 한 화면에 보여지는 텍스트 양이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폰 12 프로의 화면 크기 변경은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 6.1인치 정도는 돼야지 화면에 적절한 밀도로 뭐 콘텐츠들이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사이에 고민이 약간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 밀도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었는데 그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같고 카메라만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선택의 변수가 확 줄어든 거예요. 훨씬 고르기 쉽고 명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크기에 대한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나는 작은 게 필요하다, 작은 게 좋아 라고 하면은 아이폰 12 미니를 고르면 되죠. 이건 5.4인치예요. 아이폰 11 프로, 뭐 아이폰 10 이 폼팩터보다 작아진 거예요. 기기 크기로만 보면은 4.7인치 디스플레이스는 뭐 아이폰 8이나 아이폰 SE보다 더 작습니다. 대신에 모든 기능적인 요소들은 아이폰 12랑 완전히 똑같아요. 딱 하나 크기만 다릅니다.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큰 게 필요하다. 큰 화면이 좋고 뭐 사진도 더 잘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고르면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달라요. 화면이 커졌죠. 이제 6.7인치고요. 이전 6.5인치보다 0.2인치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다릅니다. 카메라의 성능이나 조합 이런 게 프로랑도 완전히 다르고요. 프로랑 프로맥스는 전혀 다른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가장 유심히 보는 거는 센서 픽셀 크기인데 1.7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커졌고요. 아이폰 12 중에서도 뭐 프로가 큰 편인데도 1.5 마이크론이거든요. 이것도 커진 건데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질, 밝기, 그리고 뭐 색 표현력, 그리고 심도 표현 아주 작지만 그게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 12 라인업은 제품 가지수는 늘어났지만 복잡도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명료해졌어요. 이렇게 뭐 제품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기준이 더 명확해져서 선택이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조금 예민한데 어댑터 그리고 이어폰입니다. 뭐 어댑터, 이어팟 이 두 개가 이제 패키지에서 빠졌죠. 이거 좀 기분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좀 화를 가라앉히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애플의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민들 이런 거는 제가 보는 시야가 좀 뭐 좁을 수는 있지만 저는 애플이 이거 상당히 진지하고 뭐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애플에서 환경 담당하는 리사 잭슨 부사장이 나와서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2030년까지 애플은 탄소 발생률을 제로에 맞추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조금씩을 짜내야지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이어폰과 어댑터를 빼는 게 꽤 괜찮은 선택이고 잘하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호불호가 갈리고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이게 실제로 저도 애플 기기 매년 많이 사고 많이 쓰다 보니까 어댑터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어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이게 쓰지 않고 그냥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쓰지 않는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 게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 잭슨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어댑터랑 이어폰을 빼면 패키지가 작아지고 가벼워지면서 물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거의 70%까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애플워치 시리즈 5고요. 시리즈 6의 패키지예요. 어댑터가 이미 빠진 패키지죠. 자, 이렇게 보면 좀 보이잖아요. 이 시리즈 6의 패키지 3개가 3개 정도 쌓으면은 시리즈 5 패키지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5배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이폰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류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 수 있지만 한 차에 한 비행기에 짐이 더 많이 실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동하면서 생기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겠죠. 이게 애플 이야기로는 연간 200만 톤을 줄일 수 있고요. 이거 차로 따지면은 1년에 45만 대 정도 차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건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기분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댑터가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특히 이제 왜 내 돈으로 너네가 환경 보호한다고 생색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보면 좋겠어요. 일단 이번에는 아이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거든요. 5G 모뎀 때문이에요. 정확히 어떤 칩인지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퀄컴 칩이 들어간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원가가 올라가는 기준이 됐고요. 또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도 LCD에서 OLED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아이폰 11이랑 비교해 보면은 $699였던 게 이번에 아이폰 12는 $799가 됐어요. $100 정도 오른 건데 디스플레이랑 5G 모뎀 생각하면은 $100면은 좀 싸게 막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랑 12 프로 맥스도 5G 모뎀에 대한 부담은 똑같이 있죠. 이게 미국 가격은 프로가 $999고 프로 맥스는 $1,099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11 프로, 12 프로 맥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뎀 가격에 대한 부담에서 어댑터랑 이어팟을 떼어내는 걸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원가를 조정을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를 막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G 모뎀 정말 비싸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는 두 가지 라인 다 이제 시작 가격이 같은데 스토리지 용량이 기존에 64GB였던 게 128GB로 이제 한 단계 늘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가격은 같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가격을 보면 더 재밌어요. 프로 라인을 보면은 11이 139만원부터였었고요. 12는 135만원이에요. 4만원 정도 내린 거죠. 용량은 2배고요. 프로맥스는 11이 155만원이었던 게 149만원이 됐어요. 6만원 정도 이것도 내린 거예요. 이것도 용량 2배고요. 제일 비싼 모델을 보면은 이게 프로맥스 512GB인데 11이 203만원이고 12는 190만원이에요. 13만원 정도 내린 거죠. 사실 이거는 어댑터나 이어팟 가격을 내렸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왜냐면은 미국 가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이거는 환율이 조금 조정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작년에랑 지금이랑 1년 사이에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가격이 꽤 많이 조정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거 정확한 이유,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국내에서는 그 내린 값이면은 어댑터, 이어팟 살 수 있는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어댑터는 필요하면은 따로 사시면 되고요. 꼭 애플 정품이 아니어도 저는 어댑터는 완전히 정말 이름 없는 것만 아니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기본적으로 고속 충전기는 쓰지 않는 게 배터리에 좋고 기기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은 밤에 잘 때는 일부러 옛날에 쓰던 5W 충전기 있잖아요. 그걸로 프로를 충전하면은 엄청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밤에 꽂아놓고 자면은 어쨌든 아침에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애플의 프로덕트 쪽에 관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이제 올해 같은
이제 패키지를 조정을 하는 첫 과도기에는 아예 두 가지 패키지를 나눠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댑터랑 이어팟이 있는 패키지, 그리고 빠진 패키지 두 가지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이건 아이폰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가지 패키지가 나오고 이 둘의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이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구성품을 뺀 모델로 자연스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애플이 뭐 우리 돈으로 생색내려고 이어폰 뭐 어댑터 뺐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이제 이야기 꺼내봤습니다. 네. 일단 새 아이폰들 출시가 굉장히 앞당겨졌죠. 보통 한 달, 뭐 두 달까지도 기다렸었는데 이제 2주 정도만 기다리면은 새 아이폰 뭐 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아이폰의 라인업, 환경, 가격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